네,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고를 찾아보고요. 투자 아이디어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켓식스 시간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섹터별로는 조금 혼조를 보였습니다. 그 안에서 네. 기술주가 많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네. 기술주의 반등은 그냥 기술적인 단기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?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장중에 좀 상승폭이 좋았던 그 상태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폭들을 좀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유럽 증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좀 그에 영향을 받았고 또 이제 이 국채 금리 쪽이 조금 장기 금리 쪽이 하락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이 또 크게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뭐 기술주들은 안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자체가 좀 하락하는 기조로 단기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이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이제 채권 국채 쪽으로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쏠리게 되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FOMC에서 이제 연은 총재들이 또 빅스텝에 대한 강조를 조금 했습니다.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요번에 또 강력하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또 좀 시장에서는 무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약간의 시장의 또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 이번에 또 여는 총재들이 이런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조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 봉쇄라든지 지속적인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이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증시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일단 미국장이 뭐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한 달 이내로 좀 보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고 약간의 조금 시장의 이런 투자 심리를 완화할 만한 또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종 지표들 발표하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 시장을 조금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최근 3일 동안 이 빅테크들 시총이 1조나 빠지지 않았습니까? 네. 너무 빠져서 좀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좀 걱정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저점 매수로 봐도 되는 거겠죠? 그렇죠.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엄청 매수하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그 이후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이게 바닥이었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이제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북한 핵 리스크라든지 네.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좀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되면 또 단기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 1분기까지는 중국의 봉쇄 영향들이 크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2분기부터는 또 실적에 이 기술주들의 실적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이런 기술주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아직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좀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될지 잘 그렇죠. 체크를 해보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좀 눈여겨보시는 좀 성장성이 탄탄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래도 애플을 좀 꼽아봤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제 애플이 무너지면 이제 기술주의 약간 끝이 무너진다라는 그쵸. 인식이 좀 네. 있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의 관점으로
관점으로 좀 애플을 좀 선정을 했고요. 네. 일단은 실적이 역대 기준 이제 최고치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았고, 그다음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이제 주당 순이익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상외로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. 그리고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사실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눌리고 있다 보니까 뭐 주당 배당금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좀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전 사업 부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패드 부분이 약간은 좀 소폭 이제 이런 공급망에 대한 차질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역성장 폭이 2%대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, 아이폰 판매가 굉장히 좀 호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이제 판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고,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특히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성장을 해줬습니다. 지금 애플의 전략이 하드웨어를 판매를 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좀 같이 엮어서 판매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수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연달아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뭐 물론 애플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철회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될 것이고, 중국 상하이 봉쇄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 시리즈가 워낙 좀 판매가 호조였고, 그래서 뭐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쪽이 좀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생산량을 거의 3배 정도 늘린다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판매라든지 이런 호조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상 외에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, 서비스 부분에서도 구독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조입니다. 뭐 넷플릭스가 약간 역성장한 거와는 반대로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, 뭐 OTT에서는 앞으로 좀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독자가 좀 순항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증권가에서 이 애플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일단 JP 모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,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좀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심리들이 이제 애플의 좀 주가를 어느 정도는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애플이 지난달에 실적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좀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워런 버핏이 최근에 추가 매수했다고 하니까 좀 네.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뭐 애플이 부품 공급한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주가가 좀 많이 꿈틀거리잖아요. 그렇죠. 네. 관련주들 뭐 LG노텍, 삼성전기, BH 뭐 많은데 어떤 거 보십니까? LG노텍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사실 대장주로. 뭐, 네. 네. 뭐 삼성전기도 괜찮다고 보긴 했는데 이제 애플양 매출 비중은 LG노텍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LG노텍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. 네.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많이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1차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네. 사실 LG노텍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증시가 어둡고 그다음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단기적인 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이제 2분기가 광학 솔루션 부분들에 대한 좀 약간 비수익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단기적인 실적 공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, 워낙 아이폰 자체가 판매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예상외로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 앞으로 애플에 대한 이런 아이폰 호조, 그리고 뭐 14 시리즈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, 사실 광학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에도 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워낙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수급 공백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 대한 이런 탄탄한 입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데, 경쟁사죠. 경쟁사에 대한 이런 이
부재가 나타나면서 이제 점유율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내년에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이 해당 부분에서 좀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두세 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31만 원부터 32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이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애플 관련주로 LG 이노텍을 짚어주셨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이 애플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또 섹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 관련해서 뭐 부품주도 있고 뭐 다른 이렇게 관련주들이 많잖아요.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기술주 자체가 조금 늘리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좀 무섭거든요. 어렵죠. 근데 이제 단기 눌림목이 나왔고 해당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1차, 2차 정도로 나눠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충분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.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뭐 MLCC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좋아질 것이고 뭐 LG노텍도 그렇고 이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반도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에 주가 조정폭이 컸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잘 지켜보면서 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마켓식스 시간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